안녕하세요. 2026년 5월 넷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주력 제품인 DDR5 16기가 모델입니다. 지난주 41달러 선을 뚫어냈던 DDR5는 월요일 18일 41.267달러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화요일에 41.100달러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 했으나 수요일 41.167달러, 목요일 41.333달러로 곧바로 저점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2일에는 최종 41.500달러로 주간 최고가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41달러대 안착을 넘어 이제는 42달러 고지를 향해 차분히 우상향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은 구형 규격인 DDR4 16기가 제품입니다. 그동안 60달러 선이 무너진 채 무기력한 보합권에 갇혀있던 DDR4는 이번 주 월요일 58.357달러를 시작으로 무서운 연속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화요일에 58.905달러로 상승 시동을 걸더니 수요일 59.429달러, 목요일에는 60.143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6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상승 탄력은 금요일까지 이어져 최종 60.857달러로 마감, 주초 대비 무려 약 4.28% 급등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특유의 정밀한 단가 제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309,640원으로 시작해 매일 100원 안팎의 미세한 우하향 조정을 거치며 금요일 최종가 309,2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총 변동폭이 고작 360원에 불과할 정도로 30만원대 초반 선을 단단하게 지켜내며 시장의 확실한 기준점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시장의 판도를 흔든 것은 삼성전자 모델이었습니다. 월요일 31만 2,320원으로 시작해 목요일 31만 1,590원까지 1일 수백원 단위로 저점을 낮추며 하향 안정세를 타는 듯 했으나 주 마감 직전인 금요일 22일에 무려 31만 9,810원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목요일 대비 단 하루 만에 8,220원 약 2.64%의 급등하며 주 초반의 낙폭을 전부 만회하고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좁혀지는 추세였던 두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금요일 삼성전자의 기습적인 상승으로 인해 최종 1만 530원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주 초반에 형성되었던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메리트가 주말 직전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타이밍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한 주였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굳건한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18만 7,79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 18만 7,490원, 목요일 18만 7,400원, 그리고 금요일 최종가 18만 7,36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내내 1일 수십원에서 수백원 단위의 미세한 약보합세만 보였을 뿐 사실상 18만원대 후반에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 모델이었습니다. 월요일 18만 9,570원으로 출발한 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18만 7,620원까지 내려앉으며 SN코어보다 저렴해지는 구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21일 18만 8,510원으로 반등을 시작하더니 금요일 22일에는 무려 19만 4,210원으로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주 중반 저점 대비 이틀 만에 6,590원 약 3.51%의 급등하며 단숨에 19만원대 중반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주 중반 한때 SN코어가 미세하게 역전하기도 했던 두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금요일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해 최종 6,850원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990 PRO 모델입니다. 월요일 41만 5,4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41만 1,860원, 수요일 41만 850원으로 매일 차분하게 저점을 낮춰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마침내 40만 9,810원을 기록하며 41만원 선을 깨고 내려왔고 금요일 최종가 역시 변동 없이 40만 9,8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약 1.37% 하락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우하향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주간 내내 강한 상방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41만 9,550원, 화요일 41만 9,500원으로 주 초반에는 41만 원대 후반에서 팽팽하게 버티는 듯 했으나 수요일에 42만 8,890원으로 급격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목요일에 42만 4,990원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금요일 최종가는 43만 420원까지 밀고 올라가며 주간 최고가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약 2.59% 상승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브랜드의 1TB 주력 모델 간 가격 격차는 2610원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1만원 선 아래로 안착하며 가격 메리트를 확실하게 확보한 반면 SK하이닉스는 43만원 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굳힌 만큼 고성능 SSD 구매를 계획 중이신 소비자분들의 저울질이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먼저 WD 블루 모델입니다. 월요일 17만 9,530원으로 출발한 가격은 일주일 내내 단 1원의 움직임도 없이 금요일 최종가 역시 17만 9,5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변동성 제로의 완벽한 평행선을 그리며 특유의 압도적인 가격 안정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 또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1만 2,990원을 굳건하게 유지하다가 목요일 21만 2,880원, 금요일 최종가 21만 2,8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총 하락폭이 고작 130원에 불과해 시세 변화가 없는 보합 권역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브랜드 간의 가격 차이는 33,330원으로 전주의 격차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타이밍 고민 없이 필요한 시점에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무방한 평온한 흐름입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반도체 증시는 이번 주 들어 다시 한번 강력한 상방 랠리를 펼쳤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단연 메모리 진영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격이 매서웠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8.13% 22,000원 폭등하며 29만 2,500원으로 마감, 이번 주 국장 메모리 대장주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해외 시장의 삼성전자 GDR 역시 5.51% 동반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기세를 이어가며 6.71% 12만 2천원 추가 상승한 194만 1천원을 기록, 200만원 선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3.63% 상승한 751달러로 마감하며 메모리 3사 모두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했군요. 저장장치 섹터는 지난주에 조정을 딛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0.47%과 시게이트 2.17%가 완만한 우상향을 그린 가운데 지난주 큰 폭으로 떨어졌던 샌디스크가 이번 주 5.05% 강하게 반등하며 1,478.69달러로 전주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반면 로직 및 설계 섹터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 희비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독주하던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4.43% 9.99달러 조정을 받으며 215.33달러로 주저앉았고, 브로드컴 역시 2.60% 하락하며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전통의 강호들이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인텔이 무려 10.18% 폭등하며 119.84달러를 기록했고, AMD 역시 10.24%라는 경이적인 급등세를 연출하며 467.51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파운드리 대장인 TSMC는 0.04% 소폭 상승하며 404.52달러로 사실상 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노광장비 독점 기업인 ASML이 이번 주 무려 8.73% 131.09달러 폭등하며 1632.90달러로 장을 마감해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웨이퍼 진영은 엇갈렸습니다. 시네츠 화학이 1.00% 미세하게 추가 조정을 받은 반면 지난주 13% 넘게 폭락했던 썸코 SUMCO는
이번 주 2.82% 반등에 성공하며 숨고르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전 종목 폭등 랠리를 기록했던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글로벌 증시는 이번 주 들어 반도체 섹터의 강한 반등과 함께 중화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지수가 일제히 가파른 랠리를 펼쳤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곳은 국내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무려 4.73% 354.53포인트 폭등하며 7,847.7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보합권을 강하게 뚫어내며 단숨에 7,800선 고지까지 장악 8,000선 진입을 향한 강력한 상방 에너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주도주 순환매 속에서 상승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88% 64.97포인트 상승한 7,473.47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118.82포인트 오른 26,343.9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메모리와 통합 로직 반도체 주가의 대폭발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30% 614.00포인트 폭발하며 12,202.50포인트로 치솟아 미국 기술주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및 유럽 증시도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4.20% 2,580.71포인트 급등하며 63,990.00포인트 선에 안착했고, 대만 가권 지수 역시 2.66% 상승하며 4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또한 3.29%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반면 중화권 시장은 홀로 소외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54% 소폭 조정받았고 항생지수 역시 1.37%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물 비용과 직결되는 물류 지수들은 이번 주 방향성이 엇갈렸습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 5.08% 160.00포인트 하락한 2,991.00포인트를 기록하며 3,000선 아래로 내려와 원자재 운송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었습니다. 반면 제품 수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3.62% 추가 상승한 2,218.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컨테이너 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은 해운사를 제외한 전 세계 제조 및 수출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물류비 부담 가중과 마진 압박이라는 실물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이번 주 거시 경제는 지난주 시장을 압박했던 에너지 폭등세가 한풀 꺾인 반면 외환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뚜렷한 희비 교차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 동향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 99.186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2포인트 미세하게 조정받아 사실상 철저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원 환율은 전주 대비 22.47원 추가 폭등하며 1,520.35원으로 마감, 결국 1,520원 선을 뚫어내며 원화 약세 압박이 한층 거려졌습니다. 엔화 가치 역시 달러엔 환율이 159.20엔 0.43엔으로 오르며 약세 기조를 이어갔고, 유로달러 환율은 1.1603달러-0.00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및 귀금속 섹터입니다. 전반적인 기술주 반등 속에서도 자산시장은 소폭의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486.20달러 소폭 조정받으며 77,720.00달러로 마감해 77,000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귀금속 시장은 달러 강세 압박을 받으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은 전주 대비 0.12% 5.50달러 하락한 4,556.40달러를 기록했고, 은 역시 1.74% 1.348달러 하락한 76.199달러로 마감하며 동반 약보합 국면을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가장 큰 안도감을 준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입니다. 지난주 10% 이상 폭등하며 인플레 공포를 자극했던 WTI 유가는 이번 주 무려 8.37% 8.82달러 폭락하며
96.60달러로 수직 하강했습니다. 단숨에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며 시중의 물가 불안 심리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3.01달러 0.061달러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용 원자재와 배터리 소재는 가격 움직임에 따라 명확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는 이번 주 0.91% 123.00달러 상승한 13,669.00달러로 강세를 보였고, 알루미늄 역시 2.44% 86.90달러 늘어난 3,650.90달러를 기록하며 산업용 금속의 견조한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던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 무려 5.76% 1만 1,000위안 급락하며 18만 위안 선으로 밀려나 장기간 이어지던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의 시중금리 동향입니다. 이번 주 국채금리는 장단기별로 명확한 디커플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인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4.3bp 상승한 4.127%를 기록하며 단기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엔화 가치 방어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전주 대비 5.8bp 상승한 2.764%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장기 모멘텀을 반영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전주 대비 2.3bp 하락한 4.572%로 숨고르기에 성공했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상쇄되면서 장기 채권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중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5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 수입은 4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39억 달러 52.6%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금액은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3월에 비해 많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역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5월 결산 지표도 기대되지만 다음 달 6월은 분기 말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듯하네요. 3월에 861억 달러였는데 6월에는 1천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은 1조 달러 돌파, 세계 4위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도 있겠군요. 일찌감치 김치국 한번 마셔봤습니다. 지난 3월, 4월 수출 영상과 세계 수출 탑5 쇼츠 영상을 같이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02.1%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305.5% 증가, 석유 제품은 46.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승용차 마이너스 10.6% 감소, 가전제품은 마이너스 6.3% 감소하였네요. 지난 10일까지 통계에서 반짝 2위에 올랐던 SSD는 조업일수가 늘어나니까 살짝 밀려서 4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24시간 풀가동으로 조업일수와 관계없이 매출을 뽑아낸다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줬네요. 반도체 수출액이 20일간 2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3월과 4월에 비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예전 영상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20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봐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네요. 4월 말에 올라간 고정거래 가격과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비해 증가하는 비트 그로스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41.7%로 19.0%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6.3%로 드디어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하는 수치가 찍혔네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55.5%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116.2% 증가, 원유 26.4%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증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